세 번째로 인사 올립니다. 한반도의 미래 남북관계에 비전을 드리고 싶은 박요한 박사입니다. 제가 정리한 북한핵 딜레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5가지 원시적 명제를 또 말씀드립니다. 제1명제, 북한핵은 외교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명제, 미국은 북한핵과 김정은을 때릴 수 없다. 제3명제, 비핵 한국은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있다. 제4명제, 핵체제 북한은 개혁 개방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있다. 제5명제,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 한반도 내일이 보인다. 한국의 정치권은 여야 이념을 초월하여 이와 같은 5가지 원시적 명제가 보여주는 현실을 읽고 논쟁의 불씨로 삼아서 국민 토론, 국민 공감, 국민 동의, 국민 통합에 이룰 수 있는 비핵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그레스와 로드맵을 다시 새롭게 짜서 국민과 세계를 향해 내놓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명제 설명에 앞서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11월 26일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라는 책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3천만 명에서 1억 명의 희생자가 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희 제2명제 편 미국은 북한핵과 김정은을 때릴 수 없다는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한반도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분석하고 놀라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2명제에서 북한핵과 김정은을 때릴 경우 중국은 반드시 북한에 진격하며 서울에 핵이 터진다면 수백만 명이 우주로 사라지는 아마겟돈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저의 예견과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트럼프는 남북 인구 7천만 명, 그리고 만약의 경우 중공군의 개입에 의해 늘어날 희생자 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베이징 인구는 2200만 명 정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트럼프는 중국 시진핑과 북한 김정은에게 동시에 경고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미중 패권 전쟁의 인화점이 북한핵이라는 현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북한 핵무력 인식관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으로 여기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명제, 비핵 한국은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있다. 이 말씀은 한국은 핵무력을 개발하여 보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지식인 여러분, 먼저 우리 한국에는 핵무력에 관한 극명하게 대립된 두 갈래의 노선이 존재하죠. 한 갈래는 북한과 대화 협상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노선이고요. 다른 한쪽은 미국이 북한핵과 김정은을 타격하거나 한국에 미국의 핵우산을 가져야 된다는 노선입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좌파와 우파 노선이 정반대로 대립 갈등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양극단의 오류는 핵무력의 개념과 정체성을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한 결과 비롯된 오류입니다. 한국의 지식인 여러분, 저 박유환은 대부분 학자와 전문가들이 북한 핵 혹은 핵무기라고 할 때 북한 핵무력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의했던 학자이고요. 북한 핵은 지구적 차원의 세계 안보무력, 북한 핵은 김일성 주체 사상의 물리적 구현, 핵무력은 전쟁 절대 무력으로서 한반도 안보 억지 무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저는 2013년 7월 박사학위 논문에서 북한의 국가 정체성은 핵무력 아카데미 국가로 규정했는데 6년이 지난 2019년 9월 지난달이죠. 미국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을 핵무력 아마존 국가로 규정하여 저의 이론을 뒷받침해줬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여야 정치권이든 지식인들은 깨어 유념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 때 이승만은 메가더 장군과 만주 핵폭격을 계획했고 원자력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박정희는 카이스트를 세우고 극비 핵개발을 추진하여 완성 단계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김대중은 동맹 미국이 기술 이전을 반대하자 미국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 로켓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이념을 비월하여 제한된 현실 속에서 자주 안보 역량의 시대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시대 정신이란 실사구시와 실용을 지닌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감행하는 역사 자체입니다. 지적하자면 노무현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까지 한결같이 앞선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 뒤집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김대중 비핵 북한 포용 정책을 단절시켰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노무현을,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뒤집습니다. 알고 보면 시대착오적 5.56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대 정신은 국민통합 국가 비전의 노선을 끌고 갑니다. 반쪽을 위한 노선은 분열이지 국민과 역사통합이 아닙니다. 제3명제 한국은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있다라는 명제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핵무력은 전쟁 절대무력이고요. 자주안보의 총화적 완성이고요. 완성된 핵무력 보유국가는 침공을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 권력 지도자들은 핵무력 보유의 꿈과 야망을 갖기 마련입니다. 핵무력 카르텔 5개국과 미국, 영국, 중국, 소련, 프랑스는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국입니다. 이들 5개국은 핵확산 방지 조약과 국제원자력 기구를 통해 핵개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쟁 절대 무력인 핵무력은 전위성과 확산성, 편재성의 속성을 지닙니다. 이 핵심 원리가 교란되면 전 세계 안보 질서의 붕괴로 도미노됩니다. 미국과 유엔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게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폐기 CVID 혹은 PVID에 집중하는 이유도 지구적 차원의 전쟁 안보 질서 유지라는 절효절급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문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한국은 6개월이면 자주적 핵개발과 핵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핵무력 개발과 운반 수단의 기술 역량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주한미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핵무력의 개발과 보유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핵 개발과 보유를 하게 되면 그 핵은 일본 핵, 대만 핵으로 전이됩니다. 중국과 해경과 국경으로 충돌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중동 국가들을 돌아 아프리카 국가, 나아가 중남미 국가들로 확산됩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핵 편제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도미노의 출발점이 한반도, 북한에서 비롯된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이란 정의에서 구조적이란 세계 질서를 말합니다. 세계 질서 자체가 우리 한국의 핵무력 개발과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는 한국을 아예 말려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논리적 바탕은 경제 안보론입니다. 미국의 경제 공격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 국가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 지구적 차원의 경제 보복이 감행되고 핵은커녕 국가 존망의 위기에 떨어집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실력과 역량은 갖추고 있지만 자체 핵 개발을 시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미국 해구산을 들여와도 안되고 북한 핵과 협상에서도 안되는 고립된 섬의 다름 아닙니다. 제3형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한 또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개혁 개방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핵체제인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남한은 독자적인 핵무력 개발과 보유를 하지 못하고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를 한반도 핵무력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한반도 핵무력의 역설, 한국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은 미국 트럼프도 중국 시진핑도 북한 김정은을 넘어서 전 세계가 모두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주와 외교를 공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은 무엇인가? 깊숙이 들여다보면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답은 6번째 대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명제 비핵 한국은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있다. 즉 한국은 핵무력을 개발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형제 핵체제 북한은 개혁개방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있다는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